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종로의 동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30대 후반의 대표세무사 박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30대 네. 후반이라고 믿기지 않은 너무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맞으시죠? 이걸 계속 들으니까 민망하네요. 네. 네, 근데 왜 뭐 출중하다는 생각은 많이 못 해봤고요. 너무 겸손하신데요. 네, 왜냐면 여자한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네. 하시는 일 네. 조금 더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흔히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주금과 세금은 뭐 뗄 수가 없다, 사람으로부터. 뭐 흔히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당연히 직접적으로 뭐 소득세, 법인세 내시고,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은 뭐 근로소득세 내시고, 일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뭐 소비를 하면서 부가세 내시고, 뭐 집이나 뭐 이런 걸 취득하면은 또 관련 세금 내시고, 엄청 다양한 세금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제 그 클라이언트분, 납세자분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대표님으로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사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시험을 붙은 지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사업자 등록을 한 지는 이제 만으로, 연차로 따지면 4년 차, 만으로 따지면 한 3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설명해주신 세금의 종류가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영역이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 직원분들이 계신데, 네. 직원분들은 이제 기업 재무 쪽을 담당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저도 이제 기업 재무 쪽을 당연히 잘 알아야 하고, 예, 그러죠. 근데 저는 이제 양도나 상속, 증여 같은 개인의 이제 이런 세금, 좀 더 이제 법적인 해석에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영역의 세금을 제가 이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뭐 재산을 취득하고 파시고 증여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관리해드리는 대표님의 이제 뭐 아주 길진 않지만 뭐 약간 인생의 재무 상담이나 설계 이런 것까지 이제 쭉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렇게 기업을 먼저 만나고 또 대표님의 개인 재무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의 재무를 해주시다가 알고 보니 또 그분이 사업을 하시면 이렇게 예, 확장이 그렇죠.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반대로 먼저 뭐 양도나 상속 증여를 하러 오셨다가 혹시 기업 관련돼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 하죠. 해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꽤 있었어요. 예, 예. 그렇구나. 네네. 굉장히 저는 세금이라고 하면 저랑은 거리가 먼 얘기다 생각했는데 네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주로 이렇게 저처럼 네. 세금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네. 이제 막 세금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네. 어떤 걸 좀 챙기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뭐 취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처음 이제 취직을 하시면은 사실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통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사실 급여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리고 뭐 공제받을 것도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좀 별로 크게 관심도 없고 익숙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연차가 쌓여서 연봉이 높아지고 가족분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다들 연말정산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쭤보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처음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뭐 이런 뭐 처음 뭐 연말정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실 수 있으실 테고, 좀 이른 나이에 창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처음에 뭐 이제 뭐 사업자 등록 같은 기초 절차부터 해서 뭐 부가세, 소득세 같은 좀 기초적인 그 세금의 기초적인 부분 이런 정도를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신규 그러면- 창업자분들 많이 상담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대표님께서 3년 정도 전부터 창업을 하셔서 지금 네. 대표님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3년 전이면 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 아니었나요? 근데 그 시기에 예, 예. 창업을 결심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근데 이게 제가 3년이 됐다고 해서 뭐 그동안에 아예 생판 모르는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일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뭐 제가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진 않았었지만 거의 뭐 제가 직접 일을 따와서 제가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일을 했었거든요. 다른 이제 일하시는 대표 세무사분 이제 밑에서 하지만 뭐 일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어떻게 마련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3년인데 뭐 실질적으로는 뭐 한 5년 6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거의 자격증 취득하시면서부터 실제적으로는 대표님처럼 일을 하신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뭐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취직을 하거나 뭔가 이런 근로소득을 먼저 그렇죠. 네네. 얻는 게 대부분의 경우라서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직장 생활처럼 시작한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뭔가 그 전부터 또 준비하신 과정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제가 좀 20대를 좀 무미건조하게 보냈어요. 그냥 남들 사는 대로 그냥 흘러가듯이 사는 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렸는데 막상 나이를 어느 정도 20대 후반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 너무 좀 제각각인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제가 근데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막 눈 보면은 뭐 눈이 이마에 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봉은 최소한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는데 야망가셨군요. 근데 뭐 준비는 그렇게 안 된 상태인데 눈만 오고 하니까 이거 취직을 하다간 이게 현실을 깨닫는 거지. 취직을 하다간 이게 나중에 내 원하는 삶을 못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좀 다른 부분을 이제 좀 찾아보다가 이제 전문직에 도전하게 됐죠. 그래서 공부를 한 30살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뭐 조그만 세무 관련 일을 조금 하다가 처음에 이제 기반을 좀 공부를 해보다가 이거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그때 이제 바로 이제 공부 시작해서 이제 30 초반에 33살 이렇게 시험 붙은 거죠. 그래서 천재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무사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닌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한번 실무를 한번 겪어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뭐 아무 베이스도 없이 그냥 해서 뭐 좋으면은 뭐 붙으면 당연히 좋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붙었는데도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막연히 그냥 좋은 거 같더라 해서 했는데 공부 자체가 어려워서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그냥 한번 실무 자격증도 한번 따보고 한번 좀 해봤는데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능성이 보인다 하고 바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전업 수험생. 저는 말만 들어도 세무사라는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약간 머리에 어지럼증이 생기는 사람이라 그런지 정말 대단해 보이세요. 근데 저도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저도 이제 세법이 전공이 있었는데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요? 반전의 반전인데요. 왜냐면 그때 제가 그 세법을 제가 통해서 먹고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자면 경영학과를 갔는데 경영학과를 가신 계기는 그냥 성적이 맞춰서? 그렇죠. 그냥 문과였는데 문과하면은 경영학과가 제일 좋다고 그냥 컷도 제일 높고 하니까 그냥 과를 보고 가자 해서 그냥 과를 보고 갔는데 근데 경영학과가 그렇게 막 전문적이진 않더라고요. 학문을 파는 게 아니라 얕고 넓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다 싶은 게 그때는 확실히 와닿지 않고. 그런 계기로 세무사가 되셨고 대표님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혹시 향후에 대표님처럼 아니면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창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요 거의 뭐 1시간 정도는 뭐 말이 막 나와요. 그만큼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처음에 뭐 사업을 일반 개인 사업자라든지
법인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꼭 사업자 등록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인지 뭐 내는 게 나은지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업종 코드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개업 주소지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개업을 하고 나서는 뭐 인건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말씀하다 보면은 1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세 가지 정도 꼭 확실한 게 제가 이제 꼭 말씀을 이걸 줄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세무대리인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네. 그러고 나서 한번 스스로 한번 윤곽을 한번 짜보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을 저는 반드시 추천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이제 사업자 등록이 나오고 하면은 이제 못 물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리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대표님 만나서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표님은 굉장히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대학교를 갔는데 세법 그때는 잘 몰랐지만 또 경험을 해보니까 괜찮아서 공부를 했는데 합격을 하셨고 또 일거리도 이렇게 대표님처럼 처음부터 일을 하셨다. 네.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고생 같은 거 안 해보시고 실패 같은 거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네네. 대표님께도 그런 아픈 경험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당연히 아픈 점이야 많죠. 예를 들면 제가 시험을 33살에 붙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남자 33살이면 결혼해서 애가 있는 네, 사람들도 많고 대다수는 이제 뭐 대기업 이런 데 취직한 친구들 보면 다들 이미 승진해서 뭐 대리 정도 달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추리닝 있고 아무래도 그런 점이 처음에는 뭔가 뒤처지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조금 처음에 힘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긴 이제 동굴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바로 시험을 붙고 바로 실전에 딱 나왔는데 이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게 되게 말도 되게 잘해야 되고 네, 되게 넉살 좋게 돼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사회성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네, 이게 처음에 말이 안 트이는 거예요. 말도 안 트이고 그리고 이제 창업도 마찬가지죠. 내 장점을 알아야 내가 최소한 나를 잘 알아야 나를 어떻게 상대방한테 어필해야겠다는 걸 아는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책상에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 사람 대하는 것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냥 막연히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좀 모임도 많이 나가보고 일단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넉살 좋게 누구한테 막 쉽게 다가가고 막 아이고 형님 뭐 이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 오면은 이 사람을 안 잡고 최소한 놓지 말자 라는 이제 식으로 이제 한 분 한 분 되게 성심성의껏 잡는 거를 제 한번 장점으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한 분 한 분 되게 좀 연락이 적게 오더라도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냥 조금씩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이 말 저 말 나오게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했더니 예, 진심이 통했나 봐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공식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나에게 있어 창업이란 이런 창업이란. 질문이 있어요. 예. 대표님의 창업이란 어떤 의미인지. 저한테서 창업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아실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내 이름을 걸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이 잘 돼갈 때 물론 잘 안 되고 하면은 당연히 그만큼의 스트레스 훨씬 많이 받지만 대신 잘 돼갈 때 내 스스로가 막 되게 너무 대견하고 뿌듯하고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뭔가 요즘에 워낙 대단하신 직장인들 많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주어지는 일을 하는 거랑 내가 어떻게든 찾아서 무언가 성과를 냈을 때의 그런 뭔가 희열이라든지 뿌듯함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비교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뭐 감히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면 자아실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자아실현을 위해 창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면 이루고 싶은 목표나 목표요. 네, 어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이런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이루고 싶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업에 있어서 저한테 성공.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그걸 항상 고민을 하죠. 항상 뭔가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뭐 홍보 채널도 파보고 뭐 이 공부 저 공부도 해보는데 사실 막연하게 내가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업에 무엇을 이루고 싶냐 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있죠. 이제 성공이라는 거는 단지 그냥 사업적인 걸 떠나서 뭔가 인생의 뭔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관찰하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가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제가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17개월, 18개월 정도 됐는데 예. 그런데 이게 아기를 키우면서 당연히 힘들지만 이게 뭔가 아기를 중심으로 좀 더 가족이 좀 더 결속력이 생기고 양가 부모님이라든지 부모 삼촌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그동안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뭔가 되게 마음속 따뜻함? 네,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쨌든 사업을 잘 되면은 그냥 뭔가 제 가족들을 지탱하는 그런 뭔가 밑거름 이런 게 되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뭐 제 자식이 잘 크고 뭐 좀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냥 그냥 내가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인생의 후배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또 조언해 주시긴 했지만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네. 뭔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마.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창업의 성공 요인은 이런 거인 것 같으니 뭐 이런 거 해봐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절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라클 모닝이라든지 뭐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 대표님만의 노하우? 저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니까 성공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정도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확실히 있죠.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다 보면은 힘드니까 이쯤 되면 됐겠지 하는 그런 뭔가 마음? 예, 뭔가 이쯤 되면은 제가 쉬었다 하자, 놀다 하자, 뭔가 약간 이런 뭔가 이런 게 하나씩 쌓이면은 조금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쉽진 않은데 이쯤 되면 됐다 할 때 그냥 한 30분씩만 뭔가 더 해보자 이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그냥 좀 나태한 마음을 최대한 덜어내려고 노력을 해보자 이 정도.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안 돼요. 맨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러죠. 그러면 오늘 긴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네. 홍보 하실 시간 드릴게요. 어떤 채널 유튜브에 어떤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텍스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 박진성입니다. 저는 이제 회계사 김태훈,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같이 채널을 구성해서 알찬 내용들과 알찬 뭐 자료들 많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